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정말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6년 동안 뭘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인가?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엄지척을 하며 대한민국을 칭송하던 게 불과 1년여 전인데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창피합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미 글로벌 호구이자 세계적인 망신거리인데 어찌 보면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잼버리에서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에 참석한 학생 일부가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걷다 서다를 반복하며 지난 2일 개막식 현장에 도착을 했으나 결국 입장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잼버리에 참석했다는 한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야영지에서 개영식 현장까지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3시간 넘게 걷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개영식 입장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대통령이 온다고 경호원들이 가방 검사를 하느라 지연이 됐고 결국 일부는 개영식에 입장하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참석 때문에 입장이 지체되다 결국에는 야영제로 되돌아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3시간씩이나 걸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윤석열 부부 보안 때문에 가방을 뒤지느라 늦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신 나간 것들 아닙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무슨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세상에 그 먼 곳을 이 땡볕에 걸어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전부 다 보이콧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인공이 윤건희 부부인데 두 부부가 휴가 기간 동안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고 부모들이고 이거 얼마나 열받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이에 조직위의 관계자는 대통령 대회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썼지 라고 답했고 학생들이 소지품 검사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또 일부는 결국 야영지로 돌아간 이유에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답을 드리기 어렵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잼버리에서 총 1,8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 온열 질환자는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회가 아니라 생존 게임, 생존 훈련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무슨 정신 너경이 빠진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한덕수 총리는 불이 나게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고 행안부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등 응급물품 지원, 냉방 셔틀버스 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씩 국민 세금 들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개판으로 해놓고 문제가 커지니 비판이 들끓으니 이제 와서 또 뒤수습한다고 요란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은 절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현장에 영사를 긴급 급파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유럽의 참가국 중에 한 나라는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한 세계 잼버리를 만들 것이라며 폭염 대책 준비에 인파 관리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은 행안부는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특히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 시설과 탈수 예방, 음료와 식중독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센터, 경찰서, 소방서도 운영해서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오죽하시겠습니까? 역시나 안전하면 이상민 아닙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점검을 했길래 또 이 사단이 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있은 지 13일 만인 어제 분당 서현동에서 또다시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정권 속히 심판해야 안전한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노인 비하 논란을 만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대한노인을 방문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노인 회장인 김오일 회장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손에 들고 면전 앞에서 뺨을 후려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대체 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면전 앞에서 아무리 사진이라지만 뺨을 후려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 표명했으면 됐지 왜 사과까지 하고 직접 찾아가서 뺨까지 맞는 건지, 도대체 이 민주당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거 대체 언제나 바뀔런지 정말 답답합니다. 윤석열은 159명의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참사를 당했어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참사를 당했어도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하는데 왜 민주당은 작은 일에도 허구한 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냐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지만 이 정도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는 국힘과 기레기들의 선동 플레이에 민주당이 밀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폐들과 싸우려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럴 때마다 고개를 숙인다면 절대 저들과 싸워 못 이깁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나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는데 좀 뻔뻔할 때는 뻔뻔하게, 담대할 때는 담대하게 대응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면 개사과하는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이동관이 공산지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의 한 발언이고, 또 정부 여당이 KBS와 MBC를 허구한 날 민주당 방송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에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공산당이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설령 낙마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위원장이 된 후에 곧바로 탄핵을 시켜야 합니다. 역풍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 60% 이상, 기자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역풍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펌 언론에서 언론사 평가 순위를 나열을 했는데 39개 언론사 중 1위는 MBC, 2위는 민들레, 3위는 경향신문, 4위는 더탐사, 5위는 오마이뉴스 순이었고 35위는 데일리안, 36위 국민일보, 37위 디지털타임즈, 38위 중앙일보, 그리고 대망의 꼴등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조선일보 순이었습니다. 이동관이 주장하는 공산지 언론은 이 중에 대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